이처럼 세계 주요 시장에서 기술 규제로 인한 우리 수출 기업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통상 및 협상 전문성을 강화하여 TBT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기술 장벽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하여 D기업의 대응 사례를 통해 선진국 시장과 신흥시장의 TBT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미나 유럽과 같은 선진시장은 규제 내용과 일정이 명확하여 사전에 확인해서 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 2년 전까지는 미리 다음 규제를 발표해서 규제 내용, 시험 기관, 인증 내용을 공개합니다. 물론 법규를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 사전 공지와 최종 규제 사이에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세부 내용이 변하는 것이므로 제품과 적합성 평가를 준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선진시장 상황과는 다르게 신흥국에서는 기술 규제 정보를 파악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신흥국에서는 갑자기 언제부터 규제가 발효된다는 발표가 전부이고 해당 기관에 문의하더라도 명확한 답변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 내용 면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가 가령 신흥국이 국제표준이나 기존 선진국 규제를 그대로 도입하면 우리나라 제품이 전반적으로 이미 충족하고 있는 요건이므로 적응하고 준비하기가 쉬울 텐데 선진국 규제를 변형하여 도입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죠. 이런 경우 우리 수출 제품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고 때로는 제품을 다시 개발, 생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은 건설 장비 엔진의 배기가스 기준을 유럽의 5단계 기준 체계를 바탕으로 그러나 독자적으로 4단계 규제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은 건설 장비 엔진의 배기가스 기준을 유럽의 5단계 기준 체계를 바탕으로 그러나 독자적으로 4단계 규제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종합해보면 신흥국이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고 시장 수요, 기후, 문화 등을 고려하여 기술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국가에게 재량적인 권한이 있는 사항이지만 국제 표준을 참조하지 않거나 다른 나라가 도입한 기존 기술 규제와 불필요하게 다르게 제정하는 경우 기술 장벽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전자 분야 TBT 대응의 경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KTL 이기석 센터장님의 인터뷰입니다. 네, 개도국 위주로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기업들이 개도국에 수출할 때 일단 정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일단 어떠한 제품들을 규제를 하겠다는 정보는 있는데 정작 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정보가 없는 게 문제죠. 그렇다 보니까 대기업같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기업같이 현지에 어떤 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현지에 어떤 대리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대응이 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 청소기에 대한 효율, 전기 효율 규제를 하겠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효율 규제가 이런 거죠. 미국의 어떤 효율 기술 표준과 그리고 국제 IEC 표준을 이제 조합한 자체적인 어떤 독자적인 나쁘게 얘기하면은 돌연변이 기준을 이제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기업들이 대응하기는 굉장히 난해하죠.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에 맞지 않는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 기준의 수준이 어떤 표준 기술의 수준이 이제 선진국 같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어떤 현지
거점 마련이 중요하다 하는 좀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신흥시장의 돌연변이 기술 규제 문제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올해 최근 지난주에 이제 저희들이 이 한중 사업을 진행하면서 논의됐던 내용 중에 하나는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한 규제 내용이었습니다. 이 역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기준이 국제적으로 이제 GTR이라는 기준이 있고 ICE 규정 그 표준이 또 적용이 되는데 중국에서는 이 두 표준의 국제 표준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돌연변이 표준을 이제 만들어낸 그런 사례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시험에 이제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염수 침수 시험이라든지 또는 그 중국 기업에 유리한 중국에서 보통 이제 2차 전지로 사용하는 인산철 제품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서 국내 어떤 배터리 성능이 높은 3원계 배터리 제품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그러니까 페일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등 이러한 이슈들이 중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적용돼서 한국의 이제 그 퀄리티 제품들이 중국 내 수입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케이스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 좀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신흥국이 도입하는 기술 규제의 문제를 여러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종합해보면 신속한 정보 입수가 어렵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규제 역량 부족 혹은 국제적인 관행을 따르지 않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당국의 의도적이고 매우 억지스러운 기술 장벽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중국 관련해서 이제 많은 수출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 TBT 대응을 나름 잘 익숙하게 잘 진행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중 사업을 진행하면서 TBT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매년 다른 이슈가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들이 접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한 가지 황당한 케이스를 공유하자면 이 국내산 공책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리콜을 당하는 케이스입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중국산 이제 공책의 경우 보통 그 종이의 질이 이제 갱지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중국 기준에서는 이제 어린이들이 사용했을 때 눈부심이 없는 그러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국내산 공책이 이제 많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에서 TBT 규정을 들어 제한 리콜을 이제 단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책의 페이퍼 퀄리티가 너무 매끈해서 눈부심의 어떤 그 위험도가 너무 크다. 이로 인한 어떤 시력 저하가 우려가 된다 하면서 규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의도적인 그 수입 제한을 위한 조치라고 봐지고요. 중국의 경우가 이러한 어떤 조치들이 매년 있습니다. 특히 신흥시장의 경우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 TBT 쟁점이 다양해지고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요. 전기전자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상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전기전자 분야에 관한 TBT 말씀을 주셨는데요. 궤도국이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금 다양하게 많은 TBT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그리고 통신, 이게 전통적인 이제 전기 안전, 전자파 등의 이제 기준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과거에는 이제 기술 기준을 높여서 저품질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수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이제 TBT가 사용이 됐었는데 현재는 그렇지는 않죠. 예, 많은 이제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지만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대응들을 잘 하고 계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 TBT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마킹을 별도로 정부가 정한 내용대로 이제 마킹을 요구를 한다든지 또 이러한
마크를 꼭 정부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해서 제품에 부착을 한다든지 하는 게 이제 큰 어려움으로 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습니다. 기업들이 느끼는 그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TBT 과정 중에서 과다한 정보를 요구를 한다든지, 어떤 그 준비해야 하는 서류라든지 샘플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해서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이에 추가적으로 이제 TBT 요건 중에 저희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꼭 반드시 현지화를 요구하는 경향들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 개도국을 중심으로는 이제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꼭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요건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현지 진출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소기업이 해당 개도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판매 자체가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꼭 전기전자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접하는 수출품 중에는 많은 부분이 그 식품류, 화장품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식품류나 화장품류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 그리고 기술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기술 자료들의 요청들이 너무 과다한 경우가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TBT 내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에서 제품 기술에 관한 정보 유출 문제, 기술 규제 관련 기업의 현지화 요구 등 TBT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적합성 평가 관련 신흥국 시장의 문제가 특별히 더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도의 경우 잠재적인 수요가 매우 큰 거대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지정한 시험 인증기관이 시험 의뢰 물량을 소화하기에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신청하면 언제 시험을 받을 수 있을지 불명확하고 담당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라질도 적합성 평가 기관이 단 한 군데에 불과하고 그곳에서 시험한 결과만 인정되므로 우리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규 규제 도입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더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흥국에서는 규제를 위반하는 절차가 투명하지 않아서 명확한 정보를 사전에 미리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공식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진 시점에 제품을 준비하려면 너무 늦습니다. 또한 신흥국에서는 적합성 평가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외국 제품에 대해 추가로 요구한다는 어려움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수출에서의 TBT 사례를 중심으로